제가 목차를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앞에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현재 AI 시대로 돌아왔을 때 업무 환경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AI 에이전트와 같이 일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같이 일하는 방법. 그 다음에 크리티는 메일 기반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메일 기반의 협업을 통해서 어떻게 업무를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좀 드리도록 하고, 그동안 크리티는 AI 메일을 구축해서 지금 납품을 하고 서비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AI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정부 공공기관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마지막으로 제언을 드리고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AI 시대 업무 환경은 지금 이런 단계에 와 있다고 봅니다. 아마 벌써 많은 메일이나 업무 서비스를 할 때 여러분들은 혼자서 하시기도 하지만 벌써 AI 어시스턴트라는 다양한 AI 플랫폼을 가지고 서비스에 활용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단계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변하냐 하면은, 이제는 사람 사이의 관계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중간에 에이전트가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이런 시대로 바뀌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업무 환경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면, 일단은 일하는 방식은 인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AI가 협업하는 구조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제는 일자리를 나누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일들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AI와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일은 지금 현재 일보다 조금 더 증강되고 나은 형태로 가기 때문에 예전처럼 혼자서 사람이 일을 하는 거는 아마 경쟁력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업무 도구 기반에서 AI를 재설계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주로 하는 일은 이렇게 됩니다. AI한테 질문하고 뭔가를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요청된 내용을 아마 조정하는 게 주로 AI를 활용하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는 AI를 쓰게 되면 아마 조직 문화 자체도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는 개인한테 어떤 역할을 주는 형태의 조직이었다 그러면은, 이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중심의 조직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일자리가 없어진다기보다는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일자리는 사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AI 에이전트와 함께 일하는 형태로 업무 프로세스를 만들고 관리하는 디자이너 역할이 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AI 에이전트가 우리가 어떻게 같이 일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AI는 도구가 아니라 동료로 바라봐야 된다, 이런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는 도구로 써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건데,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AI를 같이 일을 하는 동료처럼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에는 나를 도와주는 일종의 도구처럼 활용을 하고 있지만, 에이전트화가 되면은 내가 같이 일을 하는 동료처럼 AI랑 같이 일을 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이런 에이전트나 어시스턴트, AI랑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사람한테 일을 주는 게 아니라 이런 AI한테 일을 주는 프롬프트를 굉장히 잘 짜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롬프트 자체가 기획 문서가 되고요. 이런 프롬프트에 관련된 것들을 얼마나 잘 작성을 하고 관리하고 재활용하는 게 앞으로 AI와 함께 일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피드백과 반복을 학습한 공동 진화라고 얘기하는데요. AI 에이전트라고 일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혼자 일하는 것보다 AI 에이전트는 저희가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피드백하냐에 따라서 이 에이전트가
굉장히 크게 진화를 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될지, 아니면 그저 그런 일들을 옆에서 같이 하는 단순히 도구로서의 AI를 활용할지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쓰는 만큼 진화하는 게 AI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역할 분담이 좀 나눠지는데요. 사람은 문제 정의와 방향 설정을 하는 형태로 일이 진행이 될 거고, AI 에이전트들은 문제 해결의 실행과 최적화하는 일이 주로 맡은 역할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크리에이티가 제일 잘하는 메일 기반의 협업을 통한 업무 개선 방안에서 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메일은 공식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일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은 누구한테 요청하고 피드백 받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메일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했던 것들을 증거 기반으로 남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런데 이 커뮤니케이션들이 어떤 이슈들이 있냐면은, 우리가 메일을 받았는데 수많은 메일, 스팸, 광고 메일 이런 걸 받다 보니까 중요한 메일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중요한 메일은 실제 업무를 처리해야 될 일들이 같이 엮여 있는데, 이런 일들을 제때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메일을 통한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협업들이 메일 자체에서는 추적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런 메일이 정형화된 업무를 보고 수행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좀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시대에 메일 솔루션은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될지라고 보면은, 일단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다시 얘기 드리겠지만 AI 에이전트와 연계된 좀 스마트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피드백을 메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바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다양한 업무들이 이제는 커뮤니케이션 도구인 메일을 기반으로 협업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일이 그동안은 정보의 저장소라는 컨셉이었다면은, 이제는 행동형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의 행동, 응답, 확인, 승인들을 유도하고 이런 것들을 자동 실행 보조하는 그런 형태로 진화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메일 기반 협업을 하려다 보면은 다양한 데이터들이 함께 사용이 돼야 됩니다. 일단은 이메일 기반으로 다양하게 유통되는 그 커뮤니케이션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첨부 파일이든지 관련 파일들이 우리가 업무를 진행을 하다 보면 그런 파일들이 같이 첨부가 되고 관리가 되겠죠. 이런 데이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기존의 시스템에서 운영됐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자료들과도 연계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연계를 하기 위해서는 AI에서 모든 걸 다 연결해서 쓸 수도 있지만, 지금은 데이터 레이크하우스라는 컨셉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전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기반으로 필요한 데이터들은 사전에 머신러닝을 통해서 좀 정리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들이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카탈로그로 만들기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시큐리티도 보장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레이크하우스라는 저장소를 관리를 해야지만 우리가 다양한 업무를 통합적으로 AI가 쓸 수 있는 구성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우리 지금 모델, LLM이 모델을 기반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앞으로 그 결과들이 최적화되고 조금 더 성능이 좋아지려면 이런 데이터들을 얼마나 잘 정제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에이전트들이 점점 똑똑해지고 여러분들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AI와의 협업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크리에이티가 AI 기반으로 메일을 구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공항공사, 그다음에 한국수력원자력에는 벌써 이제 구축형 기반의 AI 메일을 구축을 했고요.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는 이런
이런 AI 메일을 구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대부분 에이전트라기보다는 어시스턴트 레벨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데모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데 잠깐 보시면 우측 상단에 AI라는 그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요. 기존에 있는 메일 내용들에 대한 맞춤법을 검사하는 이런 내용을 제공을 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맞춤법 했던 내용들을 다시 복사해서 본문으로 입원을 하면 쉽게 메일 자체의 맞춤법 검사들을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우측 하단에 AI 아이콘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다양한 어시스턴트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가 이제 샘플로 보여드리는 게 그 내용들을 다시 특정 포맷으로 변환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공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공지 형태로 기존에 있는 내용들을 포맷을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위주로 고객이 요구하는 다양한 AI 기능들을 지금 구축형으로 그 메일 기반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크리에이티에서는 자체적으로 그 민간 위주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 안에 그 인싸 AI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AI 어시스턴트들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요. 여기에는 추가적으로 AI 에이전트들도 미리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그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이 부분은 인싸 AI라고 해가지고 AI 기능을 미리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서는 다양하게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은 간단한 프롬프트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프롬프트를 누르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거기에 필요한 바로가기들을 누르면 실제 메일 서비스에 직접 연결돼서 그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진 우리 이런 메일 그 내용들을 메일에 직접 가져와서 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공지사항에 활용해서 넣을 수도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지금 진행하다 보시면 다양한 형태의 지금 어시스턴트들을 미리 만들어 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객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에이전트가 미리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은 쓸 수가 있는 상태인데 이게 초기 세팅 부분이라 아마도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는 데이터랑 그다음에 워크로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좀 수정 보완이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정 목적에 의해서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목적이라든지 내용,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권한 등을 잘 적용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만든 나만의 에이전트들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 이 부분들을 조직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에이전트는 이제 나중에 확인해보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요것들을 해당하는 사람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구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6분이나 남았네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많은 기관에서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몇몇 공공기관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AI를 쓸 수 있는 아이디어는 되게 많은데 주로 이제 현장에서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행정 문제들을 AI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제공 입장에서는 사실은 AI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AI 얘기하면 다 LLM 얘기하고 그 다음에 GPU 얘기하죠. GPU 클러스터 얘기 많았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AI를 도입한다라는 것은 그런 내부의 업무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을 한다든지 대국민 서비스를 제대로 다르게 색다르게 AI를 통해서 개선한다라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집중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3단계의 프레임워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제일 먼저는 무슨 문제를 해결할 건지에 대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데이터도 정하고 거기 필요한 AI 모델들을 정의하고 거기에 대한 절차나 프로세스를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좀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실제 AI는 가장 중요한 게, 모델도 중요하지만 프롬프트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프롬프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어떻게 해결할 건지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나오는 결과가 역시 기대 이하로 나오는 결과가 많거든요. 일반적인 내용들을 쓰는 AI는 많은데 내가 원하는 답을 주는 AI는 아직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 서비스를 만들어지면 어디에 적용할 건지를 구체화시켜야 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정부기관, 공공기관의 특유의 과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데이터들이 좋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퀄리티나 고유한 것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가 꽤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AI 서비스들이 내부에서 쓰는 거는 괜찮은데 외부에서 제공할 때는 이게 신뢰를 가지고 윤리적으로 제공해야 된다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AI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함께 조직이나 개인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는 좀 확보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AI를 하시려면 뭐 예전에 시스템 크게 구축하고 장비 구축하고 그다음에 SI 통해서 AI 시스템 딱 구축한다고 AI에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시작하고 파일럿을 시작해서 의미가 있으면 데이터도 확장을 하고 시스템도 확대하고 이런 단계적으로 작게 시작해서 크게 확산하는 방법이 AI를 도입하고 구축하는 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이유는 AI는 시스템 구축이 아니고 AI 서비스의 운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그맣게 시작해서 크게 확대하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추가적으로 제가 그림을 넣은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다양한 데이터를 계속 모아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위해서 데이터 레이크하우스를 필히 어느 정도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몇 개 안 되는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 구축하는 거는 금방 AI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차 필요한 데이터의 늘어남에 따라서 그런 데이터를 매번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데이터를 모아서 관리하고 카탈로그 만들고 AI가 잘 쓸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이런 데이터 레이크하우스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I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크리니티는 업무 소통 기반의 AI 에이전트 플랫폼을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가장 쉽게 빠르고 진행할 수 있는 구성으로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보유 시스템을 AI 에이전트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하게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솔루션들도 에이전트화해서 연결시킬 수 있고요. 내부망에 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해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에이전트 플랫폼을 만약에 구축하고 있다면은 그러니까 크리니티가 제공하는 이 업무 소통 기반 에이전트를 거기에 추가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니티뿐만 아니라 관련된 파트너들이 함께 제공을 할 겁니다. 공공기관과 우리 크리니티, 그 다음에 크리니티 AI 에이전트 파트너들은 어떤 기반으로 제공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메일을 쓰면 사람들이 다 메일 계정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메일 계정을 갖는 이유는 누가 그 일을 했고 무슨 일을 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에이전트들이 함께 일을 했으면 에이전트도 그런 아이디를 다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에이전트가 제대로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밝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AI 에이전트 플랫폼에서는 사람과 AI가 함께 하는 일들을 추적 관리하고 명문화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위해서 증거 기반으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플랫폼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AI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차피 AI는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 소통 기반으로 써야 되고 신뢰가 보장되는 보안이 필수적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AI를 에이전트로 함께 일하는 것도 좋지만 AI에 더불어서 대국민 서비스가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할 거고요. 그런 크리니티는 고객 소통을 개선하기 위한 AI를 도구로 활용해가지고
최고의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